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바빠서 간만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되시고요.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어떻게 됐고 이게 이제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나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좀 먼저 가질 건데요. 일단 이렇게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보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나 저희는 암호화폐를 투자하니까 암호화폐의 숏텀 움직임을 볼 때 꽤 중요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정확도도 높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때까지 이제 5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에 9.1%를 찍었죠. 그래서 이렇게 쭉 8.5, 8.2 이렇게 나가다가 최근에 이제 7.7%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번에는 코어 인플레이션 근원 레이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6.6, 6.3 떨어졌죠.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 저희가 봤던 이제 이렇게 지금은 조금 떨어졌지만 어제는 조금 이제 빨간불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좀 그래서 좋아하셨죠. 사실 오른 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저는 아직도 하락장이 이제 더 길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근본적으로 아직은 좋아진 게 없습니다. 전쟁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특히나 이제 팽의 어닝 리포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깊은 얘기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형편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메타 있잖아. 이분 다 누군지 아시죠? 표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처음에 이게 저는 AI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잠깐만 보실게요. 너무 표정이 우울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내가 지금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근데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질지 모르겠지만 11,000명입니다. 1,000명도 아니고 11,000명의 직원을 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그 미국의 대기업들의 기업의 실적이 감소를 하고 직원들을 해고를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11,000명입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암호화폐도 지금 굉장히 밀접하게 커플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거는 비트코인이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기축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타격을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알트코인도 타격을 받습니다. 현재까지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요. 저도 항상 좋은 말씀만 드리면 좋겠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이런 뷰를 가진 거다. 이런 사람의 의견도 있구나.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여기 12월 달에 12월 4일 날 2022년 12월 4일에 보이시죠? 이제 페드 미팅에 대해서 0.75를 올릴 거냐, 0.5를 올릴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요. 여기가 지금 보시는 여기가 0.5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0.75인데 이 레이트가 바뀌기는 하는데 사실은 어제까지만 이게 6이었거든요. 여기가 4였어요. 근데 지금 8대 2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조금 더 이제 알 수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보면은 이때까지 여기 9월달 6.6%, 10월달에 6.3%잖아요.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1월 13일날 이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6.6, 6.3. 그래서 이게 6.6이나 6.3 이것보다 낮잖아요. 이게 낮으면은 아마 여기서도 더 확실하게 0.5로 갈 확률이 높다. 근데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어저께 잠깐 시장이 바로 반등을 했잖아요. 지금 생각보다 이제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낮으니까요. 그러니까 요런 거로 이제 보는 관점이지 저는 중장기로 볼 때는 뭐 암호화폐를 굉장히 밝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뭐 수익 물량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높을 것 같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발표가 나오면은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잘하는 이제 유튜브 공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 그 멤버십 분들한테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체감상은 이제 12월 달에는 아마 0.5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뇌피셜로 0.5가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도 항상 말했습니다. 이제 천천히 이제 늦추겠다. 근데 그 파월이 말을 제가 한번 자세히 들어봤는데 말을 굉장히 흐려요 요즘에.
뭐 이번에 뭐 12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next February 그 뭐 내년에 2월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흘리니까 그래서 핵심은 연준이 피벗은 할 거예요. 할 건데 이게 아직은 저는 멀었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의 대불장은 아직은 좀 멀지 않았나. 뭐 좋게 말하면 아직은 코인의 축적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저는 스탠스가 바뀐 게 없습니다. 불장은 다시 오고 지금 코인 축적 좋은 시간이다. 그리고 CPI 인플레이션 체크를 하는 이유는 뭐 단지 이거로 이게 모든 것의 척도가 아니고 그냥 이제 어떻게 가는지 내비게이션 길 티맵 같은 거 틀어놓고 같이 이제 보면서 중간중간 수익이 낼 수 있으면 같이 내자.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0.5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락장에서도 적게는 20%, 많게는 30%, 많이 나올 거라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제가 이제 그런 경우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하나씩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락장 때 적립식 매수가 상당히 좋은 대안이다. 근데 좀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한편으로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돈이 많으면은 뭐 너무 좋겠죠. 근데 뭐 아닌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그저께였나 제가 이제 파람을 막 들었을 때 지금은 살짝 공격적인 투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아마 실제로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분들 말을 믿고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오늘은 파란불이다. 근데도 결국은 이제 긴 시간으로 보잖아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적립식 매수를 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다 보면 남들보다 훨씬 더 그 쉽게 말하면은 평단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DCA의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뷰티죠. 아름다움이죠. 그러니까 좀 아름답다 그러면 지금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정신적으로 본인들이 이 비트코인 시장이 확실치가 않다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사실 이렇게 파란불 들어올 때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왜 어떻게 하냐면 저도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저도 그러면서 배우고 이리 치리고 저리 치고 그러면서 이게 맞았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저희 체계적으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스트럭처가 잡힌 거죠. 근데 다음 불장이 온다. 근데 그건 스스로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본인이 공부를 해보고 여러 기사 보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뭐 시간이 안 된다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시간이 안 된다. 그냥 비트코인만 사세요.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XRP 포지션이 가장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락장 때는 대장주에 이제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신 게 맞아요. 왜? 대상승장이 오면은 비트코인에 가장 많이 돈이 몰리고 그 다음에 그 라지 그 10 크립토커런시, 이더리움, 뭐 XRP 등등 이렇게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미들캡, 그 다음에 로우캡, 그 다음에 아주 먼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잼코인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비트코인이 그나마 제일 낫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둘러싼 규제들이나 나라들이 암호화폐 채택에 관한 스탠스를 보면은 뭐 그동안에 12년 동안에 대상승장, 대하락장 왔다 그래도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딱 까놓고 얘기하면 12년 동안 됐다 그래가지고 된다는 보장이 없지만 저는 봤을 때는 거의 확신에 가깝게 다시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얼만큼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체계적으로 한번 머리에 좀 각인이 돼서 이제 본인만의 기준이 생기면은 추가 매수하는데 이럴 때 막말로 제가 지금 도지코인은 뭐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지금 여기 10만 투자하면 나중에 대여섯 배 오른다, 10배 오른다. 그런 스탠스로 다가가는 코인들이 전 눈에 몇 개 보입니다. 요거는 뭐 지금 오늘 그런 방송이 아니니까 잠시만요. 이제 FTX 이제 그 나쁜 놈, 그 뽀고리 얘기인데 제가 참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사업이라고 말하면 좀 거창한데 이제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투자를 하는데 나오는 돈은 처음부터 제가 뭐 현금을 벌겠다 이제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을 했을 때 50% 정도는 다시 암호화폐에 재투자한다. 제가 그렇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자를 어쩔 수 없이 이제 경험 부족 때문에 이제 좋게 마무리하고 보내고 새로운 관리자 돈 많이 줬습니다. 얼마나 뭐 일 잘한다 그러는데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암호화폐 불장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뭐 지금 나중에는 더 큰 수익 온다. 이제 그런 게 좀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뽀고리 샘 뱅크 프리드맨인데 이게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믿을만한 소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잠시만요. 키보드 안 막혀가지고 샘 프리드맨이 많은 사람들의 그전 직원들과 현재 직원들의 삶을 망쳤다. 근데 이게 지금 소스가 워낙 지금 적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용들이 너무 안 좋긴 한데 웃긴 것도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 댓글 보니까 믿을만한 소스다. 그래서 여기를 다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이제 몇 가지 제가 찝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거 포인트를 바꿔도 저도 가끔 이게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 트위터에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굉장히 샘 뱅크맨에서 싸웠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이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빨리 얘기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2021년도에 뭐 FTX가 바이낸스 쉐어를 사면서 이제 막 꼬신 거죠. 이거 굉장히 좋다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FTX.com에 50%막 디스카운트 주면 막 사라 그러는 거예요. 좋다고. 근데 뭐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큰 기회로 봤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더십 포지션부터 커스터머 서비스 그 이제 직원 그 커스터머스 뭐라고 하죠? 고객 지원 센터 분들까지 굉장히 많이 샀는데, 이게 꼬신 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직원들 상대로 이렇게 장사를 한 거예요. 장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하다가 뭐 100% 머니 이제 투자금으로 돈 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직원들 상대로 말하는 게 좀 그렇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에 4배, 5배를 보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 더 왜냐면은 샘뱅크 뽀글이를 믿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라이프 세이빙, 평생 모은 돈을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뭐든지 무리한 투자는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막 TV에 나와서도 지금 막 사람들 뽑는다, CNBC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바로 뒤에, 바로 넥스트 데이 때 20명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이 그 해고 당한 거를 모르는 게 갑자기 슬랙 챗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그 리플사 소송에 있어서 이제 그 내부에 있는 그 채팅인데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잘린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샘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이제 바로 자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잘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not being culture fit. 그 조직이 안 맞다는 소리거든요. 여기 나와있죠. not a culture fit.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굉장히 그 흔한 이제 그 절이었다. 흔하게 쓰였던 말들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은데, 그 FTX 파워 다이내믹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그 FTX 이제 한 축을 담당한 사람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뽀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퓨 알라메다 트레이더스인데, 근데 이 사람의 걸프렌드 클레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샘이랑 같은 알바니에 있는 아파트에서 같이 살다가 갑자기 프로모션 했는데 휴먼 리소스에 그 이제 그 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잘른 거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나로 컬처 핏인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샘한테 뭔가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잘라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뭐 일진놀이도 아니잖아요. 이 거래사가 뭐 몇천억짜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니까 뭐 재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FTX 그 지금 US에서도 사실은 이거 이더리움 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시 인출이 곧 재개됩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오늘 11월 11일이잖아요. 오후 1시 반.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문제가 벌써 생겼잖아요. 그 제 생각인데 FTX US에는 어떤 식으로 뭐 비벼보다 보면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FTX 인터내셔널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그 이제 한국 분들 좀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 딜레이가 되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소식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확정적으로 이게 맞다 말씀드리면 더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정리하시니까 다시 한번 그때 업데이트를 해야겠습니다. 잠시만요. 내일은 일을 쉬니까 정말 좋습니다. 저 이번 주에 진짜 많이 바빴거든요. 여담인데, 제가 이제 사람들이 그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여기 거래소 어떤가요? 이제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바이낸스도 시작을 해가지고 뭐 넥소, 그다음에 FTX도 그 이제 리스트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장단점 같은 거 객관적으로 최대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우연찮게 얼마 전에 FTX 그 상담사랑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정확히 했는데 대충 대답해가지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돼가지고 그냥 알았다가 뭐 바빠서 그런가? 뭐 얘가 뭐 새로 온 직원인가? 넘어갔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하기를 잘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존 디튼 변호사님,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렇게 이걸 놓쳤구나. 이건 방송이 많다 보니까 지금 뭐 죄송합니다. 이제 나는 뭐 망했고 더 잘했어야 된다. 이렇게 쭉 고등학생이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쭉 하는데 이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SEC가
샘 뱅크맨, 프리드에 대한 조사 착수를 했습니다. 쫄은 거죠. 근데 그럼 쫄으면서 뭐 했을까요? 자숙한 게 아니라 게임을 했죠.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고 있었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참고를 하시고 더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존 디튼 변호사님이 지금 LBRY 케이스가 이제 XRP에 얼만큼 미치는 영향, 이제 요거를 제가 요약을 해두고 제가 찾은 좀 리서치랑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LBRY 그 케이스가 열린 곳은 미국의 지방 법원입니다. 어디죠? 뉴햄프셔 지역의 지방 법원이죠. 여기 보시면은 The other case is in the first circuit. 여기가 뉴햄프셔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리플사 같은 경우는 second circuit 어디죠? 뉴욕 남부 지방 법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The law 여기다 말하면서 LBRY 케이스는 사건은 인용된 법률은 XRP 소송에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유가 뭐죠? 지역이 틀린 거죠.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LBRY 케이스는 뉴햄프셔, 그 다음에 1구역은 리플사는 이제 뉴욕에서 열렸기 때문에 XRP가 만약에 같은 지역, 여기 세컨드 서킷에서 만약에 LBRY 케이스가 있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영향이 많았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 막말로 하면은 토레스 판사가 이거 뭐 니네 주에서 일어난 거 아니냐, 우리 상관 안 한다,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SEC가 이 케이스가 있었다 그래서 판사한테 분명히 이거를 이제 들이밀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판사의 반응은 제가 지켜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게 LBRY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2021년 3월 29일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계산해보면 1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LBRY가 되게 작은 케이스잖아요. 근데 리플사 케이스도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거의 2년 다 됐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게 이게 좀 이제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정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케이스의 뭐 무게가 틀리잖아요. 리플 케이스로 인해 가지고 모든 암호화폐에 그 존폐가 달려 있는 거니까요. 자, 이제 그런 부분 조금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증권이잖아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LBRY 크레딧, 이게 지금 증권이라는 소리인데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뒷얘기는 뭐 아직까지 뭐 아주 깊게는 안 들어가겠지만 지금 뭐 비트렉스, 코인엑스, 맥스C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증권, 미국에서는 증권이라 그러지만 다른 나라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볼륨이나 이런 거 많이 죽었죠. 근데 XRP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XRP 있잖아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 이렇게 많은 나라 거래소에서 이게 그 거래가 되고 있고, XRP가 설마 증권이 된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소송을 쫓냐 이거예요. 저희가 상관한 거 딱 한 가지잖아요. 투기적 가치로 XRP 미래 유틸리티 가치를 제외를 하고 투기적 가치로 미국 내 코인베이스, 크라켄이 상장이 되고 IPO가 되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미국 내 재상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작은 LBRY 케이스 시간이 걸렸지만 리플사는 조금 더 시간을 여유를 두고 이제 설마 증권이 되더라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패닉셀은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자료이면은 이제 LBRY 변호사가 실수를 한 게 이미 SEC에서 하위 테스트 3개를 얻어보셨는데 2개를 인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개만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개 중에 만약에 SEC가 걸었던 거에서 1개가 지면 증권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리플사랑 비교했을 때 1,400억을 쓴 리플 변호인들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디펜스 파워가. 리플사한테는 3개 증권법을 적용했는데 하위 테스트를 자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13개의 군데 아미커스 브리프, 디지털 상공 거래소 IREMIT,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바리 캐피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XRP 개당 35,000개 간다. 이제 좀 논란이 있으셨죠? 그 다음에 존 디튼 변호사 75,000명 대표해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SEC가 이때까지 걸었던 소송에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건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13군데가 여러 방면이잖아요.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아미커스 법정 조언을 지원을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XRP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다. 이런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현재 상황에서. 자,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사격 엄청 받는 거죠. 무게도 많이 틀리고 이제 이런 거를 참고를 하셨으면 좋고요.
특히나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법정 싸움 그러면은 이제 돈 싸움이라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튜어트 알도라티 얼마 전에 말했는데 이제 18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6개 명령이 지난 후 마침내 힘맨 문서, 내부 문서,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을 이제 받았는데 지금은 뭐 이제 기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당연히 SEC 주장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오픈이 안 된 건데 힌트를 주는 거죠. 18개월 동안에 그렇게 안 주려고 그러는 거 리플사가 어떻게든지 결국은 이제 뺏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힘맨 이메일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LBI랑 또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LBI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지 fairness defense 부분에서도 판사한테 그냥 판결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할 사람이 판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판결 나올 때도 공정거지 부분에서도 패소를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리플사는 이 힘맨 이메일을 그 서머리 저지먼트 판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루트를 택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배심원 참여 그 공개 소송이 있잖아요. 그 여러 배심원이 있는데 그거로 지금 가져가는 전략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변호사들에서 힘 차이가 느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생각인지 몰랐는데 현재까지는 뭐 썸머리 저지먼트로 결과적으로 졌잖아요. LBRI가. 근데 불리할 거를 아는 건지 어쨌든 간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배심원으로 이제 그 갈고 가는 건지 지금 현재까지 되게 좋다고 보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배심원으로 가면은 SC가 더 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이 알려진 상황에서.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지금 LBR 케이스를 신경은 조금 쓰입니다. 저도 조금 신경이 쓰이지만 LBR급 같은 이제 코인급 이제 그 정도는 이제 SEC가 공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리플사가 이길 것 같으면은 이제 리플사는 확 풀어주겠죠. 그래서 지금 리플사의 경우는 이제 케이스랑 케이스 스케일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이제 그 무게 자체가 틀리다. 하지만 신경 쓰면서 판사의 움직임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 제가 간만에 방송을 해서 길어졌는데요.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은 저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